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어떤 작품인가요?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는 총 5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12월에 그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다음으로 소개하는 또 단편집인데요. 그거는 아주 최신 출간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요. 맞습니다. 예. 예.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는 이 가가 형사 시리즈예요. 가가. 예.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시리즈 나온 게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이 그 가가 형사 시리즈인데요. 네. 10권이나 나왔어요. 네, 요 가가 형사 시리즈 10권 중에 유일한 단편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9편은 다 장편이에요. 예. 예. 가가 형사가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제일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예. 나오죠. 그러니까 예. 신참자 같은 작품.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번 다뤘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꼭 단편 같은 장편이었죠.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게 책으로 읽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단편 같은 장편. 예, 그게 딱 맞는 예, 말씀인데요. 맞아요. 예. 그 일본 드라마로 보니까 예. 또 이 가가 형사에 대한 이미지가 예. 이 머릿속에 그렸던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약간은 차갑게 좀 차갑고 나오죠. 예, 너무 강하고 예, 맞아요. 예, 막 노려보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 책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뭐 배력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 단편 5편이 나온다 그러셨죠? 예. 이 단편 5편 모두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이 가가 형사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참고로 그 2회차 방송으로 나가는데요. 네. 그 1회차는 작품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일반적인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2회차는 일반편. 스포일러 방송인데 네. 이게 좀 그 그대 눈동자의 건배하고 비슷합니다. 그 5편의 단편 중에서 4번째 단편 그 어그러진 계산 요 한 편만 소개할 거예요. 네. 줄거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요. 이 나머지 4편은 스포일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야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번 스포일러 편은 좀 그러니까 다음 방송 네. 이 책을 안 읽은 분도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대 눈동자의 건배처럼 예. 예, 세미한, 소프트한 스포일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라고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싶은데요. 사실은. 예. 네. 예,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거 출간된 게 꽤 됐죠? 예, 2000년 4월에 출간됐고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예. 이거 41번째 작품이고요. 86작품 가운데 그렇습니다. 41번째. 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러네요. 작품이었네요. 예. 이 가가 형사 시리즈 6번째 작품이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 형사 시리즈 10권 중 유일한 단편집이고요. 이 갈릴레오 시리즈 유가와 교수 이거는 그 총 8권이 나왔는데 그중에 3권이 단편집이에요. 뭐 탐정 갈릴레오, 예지몽. 아, 재밌죠. 재밌죠. 다 갈릴레오의 고뇌. 근데 이 가가 형사 시리즈는 그 한 편밖에 없어요. 네. 10권 중에서. 그리고 그 어디 이 잡지에 다 연재된 것들인데요. 그러게 단편집은 되게 그렇다면서요? 100% 잡지에 연재된 예. 겁니다. 100%. 그래서 요 그 1편 이 단편의 첫 번째 단편이 그 거짓말 딱 한 개만 더해요. 그 단편이 이 책 제목이 됐는데 이거는 인 포켓이라는 잡지에 1999년에 연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2, 3, 4, 5편은 그 소설 현대 잡지에 1996년부터 99년까지 그 연재는 아니고 이제 실린 것이겠죠. 한 예. 편씩. 그것들을 묶어 가지고 낸 책입니다. 그 꽤 오랫동안 그 기간이 걸렸어요. 5편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 출간일은요? 예, 2009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9년 만에 나왔군요. 예, 그러네요. 번역자는 그 유명한 예, 양윤옥 선생님이고요. 예. 그리고 양윤옥 선생님이 가가 형사 시리즈 10권 중에 처음 7권을 번역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가 형사 시리즈하고는 아주 가까우신 그러네요. 분이기도 하고요. 예.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얼마나 인기가 있었죠? 예. 이 독자 10,000명 투표 저희가 얘기하는 거 네. 거기서 그 46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썩 높지는 높진 않았네요. 않죠. 근데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단편집들은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장편을 잘 장편이 쓰고 뭐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높은 장편을 제가 단편을 찾아보니까 단편집을 이 단편집이 탐정 갈릴레오 이 유가와 교수 갈릴레오 시리즈 이게 20위고요. 그리고 갈릴레오의 고뇌 요게 39위, 예지몽이 43위. 이 앞선 세 편이 다 이 갈릴레오 시리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번에 하는 게 그게 46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요거 이제 순위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10위까지는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짚어주시죠. 예, 1위가 용의자 X의 헌신, 2위 백야행, 3위 유성의 인연,
4위 신참자, 5위 매스커레이드 호텔, 6위 편지, 7위 비밀, 8위 붉은 손가락, 9위 도키오, 10위 한여름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 5편 중에 2편이 그 두 번째 단편인 차가운 장렬, 요게 그 TV 도쿄에서 드라마로 2001년에 만들어졌고요. 아, 이게 그 반어적 표현이네요. 차가운 장렬. 그러네요, 진짜. 예. 예, 장렬은 아주 뜨거운 뭐 태양 뭐 이런 건데 예, 차갑다 그러는 게. 그리고 네 번째 단편인 어그러진 계산, 이게 2002년도에 TV 도쿄에서 그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5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줄거리 뭐 잠깐씩 좀 소개를 해주셔도 예, 되지 않을까요? 5편 다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편 거짓말 딱 한 개만 더입니다. 발레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총 연습이 진행 중인 공연장인데요. 발레단의 사무국장 미치오에게 가가 형사가 찾아옵니다. 사무국 직원 히로코의 의문의 추락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치오는 히로코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어떻게 아무 소란도 없이 성인을 그 높은 발코니에서 추락시키느냐는 것인데요. 이 가가 형사는 덫을 놓아서 범인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요. 아주 그 범인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 아주 치밀한 심리 게임이 벌어지고요. 이 단편은 이 가가 형사 시리즈 그 두 번째 그 소설인 잠자는 숲 1989년도의 소재와 아주 비슷해요. 이 발레단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 이 잠자는 숲의 소재인데 그 발레단에서 벌어지는 살인이라는 게 아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편인 그 차가운 장렬, 이거는 무더운 여름날 퇴근해 돌아온 요우지는 욕실에서 아내의 시체를 발견해요. 설상가상으로 돌된 아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인 요우지의 집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었고 갓난 아들을 찜통 같은 방에 재웠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내는 면식범에게 살해된 듯합니다. 과연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아내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아주 작은 단서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가가 형사의 명추리가 돋보입니다. 그 세 번째 단편 제2지망입니다. 엄마 마치코와 딸 리사 두 모녀가 사는 집에서 엄마의 애인 모리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끈으로 교살된 모리를 죽인 범인은 여자로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예요. 즉각적인 혐의는 벗었지만 살해 추정 시각 두 모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딸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엄마와 기계체조에 천부적 재능을 지닌 딸, 그리고 두 모녀를 주시하는 가가 형사의 눈동자. 과연 모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단편도, 이 제2지망 단편도 그 가가 형사 시리즈 7번째인 붉은 손가락의 주제나 소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 단편은 어그러진 계산. 얼마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나오코. 슬픔에 잠겨있는 나오코의 집에 가가 형사가 찾아옵니다. 나오코에게 행방불명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 가가 형사. 사진 속에는 나오코 부부의 집을 관리하는 건축사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남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밝혀지는 세 사람의 애증의 고리. 그 끝에서 가가 형사가 발견한 그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 단편은 그 다음 시간 스포일러 버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예, 굳이 이 작품을 또 고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아주 재밌어서 골랐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단편 친구의 조언입니다. 유능한 사업가 하기와라는 대학 동창인 가가 형사를 만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에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인데요. 문병원 가가 형사는 자신이 아는 하기와라는 절대 졸음운전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못을 박는데요.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하기와라와 친구를 계속 추궁하는 가가 형사. 두 사람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 끝에 드러나는 사건의 전모와 가가 형사의 따뜻한 우정을 담은 단편입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예, 이 일반적으로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들이 가벼운 주제를 많이 다뤄요. 네. 또 소재도 그렇고요. 보면은 뭐 수상한 사람들도 그랬고 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웃음 시리즈, 뭐 독소 소설, 괴소 소설, 흑소 소설, 뭐 외소 소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약간은 좀 가볍고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몰입해가지고 보지 않아도 되고 가볍게 보는 뭐 그 침대 머리맡에 놓고 뭐 한 편씩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는 좀 그렇지 않아요. 5편 모두가 이 심각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네. 이 각각의 사건들로 장편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실제로 드라마화한 것도 몇 작품 그러네요.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각한 살인 사건만 다룬 것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속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것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매 특허죠. 정말 잘하는 특징이죠. 거죠. 예, 네. 이것도 그 전까지보다는 이 작품에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사회파 작가라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름에 걸맞은 작품이고요. 이 두 번째 단편인 그 뜨거운 장렬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이에요. 차가운 장렬 아닌가요? 아, 차가운 장렬이네요. 네. 뜨거운 장렬이라고. 예. 뜨거운 장렬은 정말 말이 딱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차가운 장렬이 맞겠죠. 네.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 차가운 장렬이 맞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썼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그 차에 애를 두고 뭐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다 애가 뭐 뜨거워서 죽었다 뭐 이런 사건들 있죠. 가끔 들려오는 사건들. 이거 완전 스포일러를 하신 아니에요. 건데. 아닙니다.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그거는, 다르게 저기 뭐 알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이라서 네. 그 뭐 사회파 작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고요. 그 세 번째 단편 그 제2지망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붉은 손가락과 아주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네. 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잘못된 희생을 한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가가 형사가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친다는 얘기. 예. 아주 붉은 손가락과 좀 비슷합니다.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중요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는 그 10편의 가가 형사 시리즈 중 6번째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 시리즈의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이 가가 형사가 본격적으로 사회파 추리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기점이 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앞선 가가 형사 시리즈에서는 약간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 많아요. 뭐 졸업이나 잠자는 숲,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내가 그녀를 죽였다 등인데요.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해서부터 이 붉은 손가락, 신참자, 기린의 날개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깊은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게 등장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또 애정을 가지고 파헤치잖아요. 파헤칩니다. 예. 근데 파헤치고 나서 그 아는 그 내용은 참 가슴이 아프거나 혹은 맞아요. 가슴이 따뜻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또 잘 봉합해주는 이런 인간미 넘치는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바로 가가 그렇습니다. 형사죠. 예. 자, 이 작품에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사용하는 인칭 시점, 그러니까 화자가 누군가,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면서요. 예, 이것도 아주 그 재미있는 독특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 살인 사건이 소재이고 형사가 나오는 추리 소설의 경우에는 형사의 시점에서 소설이 진행이 되는 게 많아요. 네. 형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형사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렇게요. 근데 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에 실린 단편들 중에 여러 편이 살인자의 관점에서 소설이 진행이 돼요. 아. 예, 이건 아주 큰 장점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살인자의 심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가가 형사에게 들키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붉은 손가락이 아주 좋은 예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좀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고로 2회차로 방송에 나가는데 지금 듣고 계신 편은 일반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들으셔도 되고요. 네. 바로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다음 편에 편성이 돼 있는 작품 저희 프로그램이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스포일러 편인데 5개 단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니까 맞아요. 세미 스포일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본 출간일은 2000년 4월이었고요. 41번째 작품입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요 독자 댓글도 있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우리나라
독자인 우리나라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예. 독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회랑정 살인 사건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처음 만났고 3년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추리소설을 읽고 싶었고 수많은 도서 목록 중에 내 눈에 들어온 게 거짓말 딱 한 개만 더였다. 몇 년 전 나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그 작가의 작품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책을 샀고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난다. 작품 속에 어그러진 계산이 정말 신세계로 다가왔고 맨 뒷장 가가 형사 시리즈의 짤막한 줄거리를 읽은 뒤 바로 박스 세트를 샀다. 그리고 이 박스 세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작품을 모아오고 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이고 아직 추리 소설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다. 각자 무대가 다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가 형사도 정말 매력적이니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입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예. 가만히 있어.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 왜 그 이리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읽었다는 5학년 것도 때 읽고 그렇고요. 3년간 잊고 살았다는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예. 작품을 뭐 하고 있대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건 또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 구입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건 또 출판사 관계자가 아닌가. 재미있는 관찰이신데 예. 아주 아니, 정말. 농으로 던진 말인데 어쨌건 우리 그 프로그램 왕 애청자가 여러분이 계신데 그러니까요. 또 이리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예. 이번 책은 단편으로 이루어졌지만 각 사건에서 중요한 시점부터 시작되는지라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거짓말을 감추려가면 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가가 형사는 범인에게 함정을 만들고 결국 자백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결정적 증거를 찾게 된다.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가볍게 읽기 좋은 책. 예. 가볍게 읽기는 좀 그렇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요.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에요. 예, 아니 길지 않다는 점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번째 단편이었죠. 어그러진 계산. 예, 맞습니다. 그걸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코는 며칠 전에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에요. 나오코는 매일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동네 꽃집에 들러 국화꽃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죽은 남편의 불단에 바칠 꽃입니다. 꽃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나오코의 집 앞에서 만난 옆집 아는 여자는 나오코가 겪은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코를 위로하려고 자신의 집에 들러 잠시 차를 마시고 가라면서 살갑게 대하는데 나오코는 할 일이 있다고 사양하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는 전화입니다. 이것도 물론 나오코를 위로하기 위한 친구의 배려인데요. 하지만 나오코는 이번에도 핑계를 대고 사양을 합니다. 모두들 그녀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가엾은 여자를. 제발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 나오코는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를 가만 내버려둬. 나를 이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나오코가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 누가 왔다는 인터폰이 울립니다. 또 누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인터폰을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코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한 차례 크게 출렁입니다. 밖에 나가 대문을 열어주니 거기에는 가가 형사가 서 있습니다. 가가 형사는 나오코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집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데 나오코는 싫었지만 옆집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가가 형사는 다행히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 형사가 찾아온 목적은 나오코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진을 보기도 전에 나오코는 자신이 예상한 인물의 사진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사진에는 나카세라는 남성이 찍혀 있는데 나카세는 나오코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건축가예요. 그는 이 집을 지은 후에 정기적으로 보수해주기 위해 가끔 나오코의 집에 들른 인물입니다.
가가 형사가 나카세의 사진을 나오코에게 보여준 이유는 나카세가 일주일 전부터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가 형사는 나오코에게 집요하게 나카세에 대해서 묻는데 나오코는 왜 자신에게 나카세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냐고 묻자 가가 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은 나카세 씨 집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되기 얼마 전에요. 전화를 받은 건 나카세 씨 부인이었다고 하던데. 이상한 전화라뇨? 당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상대는 2년 전에 들어선 뉴타운에 사는 유부녀다. 전화를 한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즉 이 나카세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상대방은 나오코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나오코에게 가가 형사는 집요하게 나카세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오코는 가가 형사에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의심을 받으니 불쾌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나오코의 남편의 불단에 분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가 형사가 분향을 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를 물어보자 나오코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남편이 자기 차에 타려가는 순간에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어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고 그 운전기사는 말했대요. 당신도 그 장면을 봤나요? 네. 나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를 역에 데려다 준 다음의 일이어서. 사고가 일어난 게 며칠이지요? 가가는 수첩을 꺼냈다. 지난주 20일이에요. 오후 6시쯤이었어요. 20일. 수첩에 적어놓고 가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된 날이군요. 이 나오코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날과 나카세가 행방불명된 날이 같다는 것이 뭔가 미심쩍은데요. 가가 형사는 계속해서 나오코를 신문합니다.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오는 가가 형사가 돌아가고 난 후에 나오코는 쓰러지듯이 주저앉으면서 유키노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유키노부는 나카세의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오코가 남편과 결혼한 7년 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 있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같은 회사의 친구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남편은 나오코를 이미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습니다. 나오코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없었지만 성실해 보이고 자신의 나이도 있어서 떠밀리듯이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횡포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오코가 하려는 모든 것을 못하게 했고 아내를 자기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형으로 여겼어요. 이런 남편 때문에 나오코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오코의 집을 보수해주기 위해 온 나카세를 만나게 됩니다. 나카세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고 친절하며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카세도 자신의 아내와 등 떠밀려서 결혼해서인지 아내와의 애정이 전혀 없는 것도 나오코와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까지 이르고 맙니다. 다시 이야기는 가가 형사에게로 옮겨갑니다. 가가 형사는 나오코의 집을 나와서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 나오코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런데 옆집 여자가 나오코의 남편 장례식 다음 날에 나오코를 위로할 겸 음식을 가지고 나오코에게로 갔는데 나오코가 주방에다 냉장고에 있던 냉동 음식을 전부 꺼내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가 형사는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한편 나오코는 나카세와의 불륜을 저지르며 그와 나눈 대화를 회상합니다. 나오코는 나카세에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지를 남편의 시댁에 갔다 온 이야기를 나카세에게 한탄하면서 쏟아냅니다. 나오코는 얼마 전 시댁에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일꾼으로 데려왔다는 말을 하는데 이를 들은 나오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불륜 상대인
나카세에게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카세는 나오코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토요일 저녁에 나오코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가 잠이 들면 나오코는 나카세에게 연락을 해요. 나오코가 옆집에 인사하러 가 있는 사이에 나카세는 집에 몰래 들어와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편의 옷을 입고 옆집에서 돌아온 나오코를 자동차로 역까지 배웅을 합니다. 역에서는 같이 기차를 타고 나오코의 친정으로 가기로 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나오코의 남편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남편을 나오코가 죽이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완벽한 계획을 어긋나게 한 사건이 생겨버렸는데요. 그것은 예상치도 못한 교통사고였어요. 역에 나오코를 내려주자마자 트럭이 덮쳐서 나카세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가가 형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가가 형사는 다시 나오코의 집을 방문을 하는데요. 나오코의 집에서 가가 형사는 나오코와 나카세가 나오코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세운 계획을 완벽하게 알아내서 말해줍니다. 즉,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은 나오코의 남편이 아니라 나카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죽어있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나오코가 집에 숨겨두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오코에게 합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옆집 여자가 이야기한 냉동 음식이 꺼내져 있었다는 것에서 얻었습니다. 즉 나오코는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만들어야 했는데 옆집 여자가 냉동 음식이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것을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오코의 집에 숨겨진 시신을 가가 형사가 확인하게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그것은 그 시신은 나오코의 남편 시신이어야 하는데 남편 시신이 아니라 나카세의 시신인 것이었어요. 완전 소름 돋아요. 이게 굉장히 소름 돋을 정도의 반전이죠. 예, 제일 놀랍습니다. 이게 이 전말은 이런 건데요. 나카세가 남편을 죽이기로 한 날 나오코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옆집 여자에게 가서 수다를 떠는 척 할 때 나카세가 들어와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오코를 마중하는 것이 나카세가 아니라 남편인 것이었어요. 이 깜짝 놀란 나오코에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빨리 역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타라고 해서 남편과 차를 타고 가는데 나오코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카세가 이 계획을 포기했나 보다. 이 남편을 죽이는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남편이 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역에 거의 도착해서 해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나오코와 나카세의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수면제도 먹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역에 내려주면서 나오코를 친정에 갔다 오면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이야기하던 순간에 트럭이 돌진해 와서 남편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거는 나카세가 아니고 남편이었어요. 이후에 나오코는 병원으로 가서 한참을 보낸 후에 집에 돌아오니 나카세가 남편에 의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시신을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침대 및 공간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고에 있던 음식을 다 꺼내고 그곳에 보냉제를 넣어 얼려서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가가 형사도 설마 남편의 시신이 아닌 나카세의 시신이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오코는 나카세의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눈물을 나카세의 얼굴에 떨구면서 끝이 납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단편이긴 하지만 예. 이 내용을 이렇게 간추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예. 교수님. 예. 이 정말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 것입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를 반전을 어떻게 생각을 이 해냈을까요? 어그러진 계산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단편이. 예. 이게 어그러진 계산이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네. 두 개였던 두 개였어요. 거죠. 예. 그 이게 여기 시신의 얼굴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가가 형사도 있게 네. 되죠. 완전히 충격적인 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 가가 형사가 등장하는 단편 소설집인데 5작품 중에 이거 어그러진 계산을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반전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렇다고 나머지 4작품이 뭐 별로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반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다 예. 재밌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미 스포일러로 함께했습니다.